안녕하세요. 상일여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는 대단원 9단원 문화의 이해와 창조 부분이 들어가죠. 교과서 168쪽 펴시고요. 자,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하루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보통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은 문화 생활을 한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자, 문화상품권이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문화라는 말을 쓸 것 같고요. 아니면 문화인, 아니면 뭐 문화생활, 아니면 뭐 청소년 문화, 뭐 문화시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문화의 의미가 다 같은 의미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의미와 특징 단원입니다. 자, 요거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쓰실 분들 쓰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원은 이렇습니다. 문화. 영어로 하면 뭐라고 쓸까요? culture라고 쓰죠. 자, 이 cultu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좁게 쓰일 때도 있고요. 넓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생활 뭐 했어? 뭐 나 영화 봤어. 나 연극 봤어. 라고 하는 경우. 자, 그런 일종의 예술이나 아니면 뭐 교양, 뭐 세련된 거. 야, 되게 문화적인데? 되게 문화인이야.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건 굉장히 좀 좁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컬처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문화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cultivate, 이제 경작하다 라는 뜻에서 원래 왔다고 합니다. 즉,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죠. 즉, 인간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 이거를 문화로 본다면 이건 좀 넓은 의미라고 볼 겁니다. 뭔가 좀 문화생활, 문화인 이런 건 좀 세련되고 뭐 고급되고 뭐 예술 이런 거를 떠올렸다면, 자, 이게 일상적으로서는 좁은 의미였다면 한국 문화 아니면 뭐 청소년 문화, 뭐 상일여중학교 학생들의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다 문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의미로 문화의 의미가 나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의복문화, 의복문화,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좁은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일까요? 예, 이제 넓은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뭐 의식주니까 뭐 주거 문화, 그다음에 뭐 식문화, 밥 먹고 이런 거는 다 이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유전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생물적 본능이라든가 개인의 습관 이런 것들은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서 오직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문화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 이때? 자, 자연현상이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연현상.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해의 위치가 바뀌죠. 그건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문화가 아닙니다. 자연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개가 월 짖는 것들 있죠. 개가 짖는다든가 킁킁거린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동물의 행동일 뿐이지 그거를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동물 행동이니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사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본능하고가 또 구분이 된다. 자, 문화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창조해낸 겁니다. 후천적, 즉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배웠던 거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이제 얻게 되는 거 이걸 후천적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본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코가 가려워. 코 후비고요. 슬플 때 울고, 그리고 좀 다리 떠는 애들 있죠? 다리 떠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그건 이제 다 본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보고 문화라고 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다음, 자, 세 번째,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자, 뭔 얘기냐 하면, 자, 즉흥적이고 굉장히 좀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예를 들면 갑자기 막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화가 나면 뭔가를 막 때린다든가 하는 건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길 건널 때는 파란불에 건너죠.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파란 불에 의해서 건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뭐 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는 뭐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뭐 90도로 인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문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문화의 특징이 있는데요. 문화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편성과 타당성입니다. 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입니다. 보편타당하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보편타당하다는 말은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다 타당하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인사하죠. 친구한테는 안녕, 선생님한테 아침에 볼 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인사를 하는 방식이요. 자, 어른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되게 깍듯한 친구들이 있죠. 자, 90도 폴더 인사하네. 되게 깍듯하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갔던 유럽에서는 스페인에 가니까 되게 좀 재밌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하냐요. 어디를 부딪힐까요? 자, 여기 볼과 볼을 맞댑니다. 볼과 볼을 서로 이제 한 번씩 이제 맞대고 인사를 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포옹을 하기도 하죠. 가볍게 포옹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코를 서로 부비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 사회마다 문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자, 사회에 따라 인사 방식이 좀 다르죠. 자, 무슨 얘기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인사하는 법은 있어요. 인사는 해요. 근데 그 인사를 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뭐 또 다른 예가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어떤 사람 어떤 동네를 가든 장례는 치르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치르는데 근데 치르는 방식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막 며칠장 해가지고 그래서 막 손님들도 받고 그다음 마지막 날에는 뭐 저기 관에 넣어가지고 같이 한 가지 운구를 하고 거기 집어넣고 저기 땅에 묻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며칠 장을 또 이제 그 옆에서 또 이제 지내고 막 그런 식의 전통 장례가 있는 반면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일단 뭐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낸다든가 하는 방식이 또 있죠. 좀 다릅니다. 뭐 화장을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 뭐 매장을 하는 데도 있고. 자, 어쨌든 장례를 치르는 풍습은 어디나 있습니다. 보편적이지만 장례를 치르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묻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태워서 이제 그 재를 뿌리기도 하고 재를 안구하기도 하고 막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회마다 처한 문화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보편성인지 다양성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어느 사회나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 건 뭘까요? 예, 보편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각 사회마다 주식으로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고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이때는 다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같이 뭐 어느 사회나 인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뭐라고? 네, 보편성이고 근데 각 사회마다 인사를 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보편성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좀 전체에 걸쳐 가지고 좀 두루 나타나거나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근데 다양성은 그 지방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거를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문화의 특징 크게 두 가지 300 지금 넘었고요. 자, 마지막 문화의 속성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서 사회문화라는 교과목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문화의 속성입니다. 자, 그럼 이 문화의 속성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크게 5가지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가시고요. 자, 문화의 속성 첫 번째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은 뭐냐면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속성, 요거를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즉,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사고방식. 이게 지금 아이패드가 약간 좀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요. 잠깐 글씨를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안 그래도 좀 글씨가 미운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든가 사고 방식 이런 거를 이제 공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금줄이라고 있어요. 금줄. 금줄이 뭐냐면요. 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막 이제 꽈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좀 신성한 곳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신성한 곳임을 표시하고, 그래서 약간 좀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좀 막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게 이제 금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잡기의 침범을 막고, 그리고 뭐 이제 부정한 사람의 침범을 막아서 집안에 뭐 신성한 기운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뭐 아기 낳을 때도 이렇게 금줄을 달기도 했었고요. 아니면은 뭐 무당, 뭐 이제 선앙당이나 막 이런 데도 이제 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공익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통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어른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금줄 한번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우리가 되게 예쁘게 하는 게 V라고 하죠. 김치라고 하기도, 뭐 V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에선 V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국에 가가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손등을 보이면서 이렇게 V자 하는 거는 좀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V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사진 찍을 때 하는 그 공통적인 포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요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래, 뭐 사진 찍을 때 하는 포즈라고 하겠지만 영국에서는 아, 여기구나, 날 모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가운데 손가락만 이렇게 들어서 상대방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fuck you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좀 심한 욕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공익성은 한 사회의 이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파란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 건너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건너죠. 그럼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차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실로 들어갈 때 선생님이 보통 앞으로 들어가지 뭐 창문을 넘어선다든가 아니면 뒤쪽에 이제 막 그 운동장 쪽 창문을 통해 가지고 막 이제 낑낑대면서 클라이밍 하듯이 올라오지 꼭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공익성이다라는 특징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후천적이라는 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는데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 문화를 학습하는 거. 그래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 이게 학습성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그 우리 귀여운 삼둥이가 이제 젓가락질을 꽤나 이제 잘하고 있는데요. 자, 식사할 때 젓가락 사용법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법을 배운다든가. 자, 그리고 뭐 반가워, 안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안녕이라고 하고 어른한테는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그쪽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나 어른이나 다 그냥 보면 하이 하이 이러잖아요. 각자 다른 사회에서 학습한 문화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다라고 하는 게 학습성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자, 축적성은 뭐냐면요. 자,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기존의 문화가 A라고 한다면 새로운 생활 양식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그래서 추가되어 쌓여가지고 뭐 A 다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 이제 이걸 축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언어라든가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언어라든가 뭐 문자 같은 것들은 그 상징 체계를 조상들로 우리 물려받아서 그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가면서 쌓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 쌓여가지고 그 문화의 내용이 더욱더 풍부해지도록 만드는 게 축적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찾아보세요. 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컴퓨터 막 286 엄청 느리고, 그지? 막 그냥 검은색
블랙 스크린 이런 것만 나오다가 그런 전자기기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점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더해져가지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내 손 안에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세대가 오게 됐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 같은 것들이 그 문자로 기록되든지 아니면 좀 기술의 형태로 기록되어서 이제 축적되는 거, 요거를 축적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 문화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뭐를 주로 입었냐면 한복을 주로 입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학교 오실 때 한복 입는 학생 없습니다. 자, 옛날에 한복을 평상복으로 입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특별한 날에만 입게 되죠. 자, 그래서 한복에서 뭐 양복으로 이제 지금 많이 변화했고요. 그리고 뭐 댕기머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양식 머리로 그냥 짧게 자르는 남성들의 머리도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서당에서 교육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라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또 수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 그걸 변동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총체성. 자, 이거는 같은 말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총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전체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 자, 이게 한 사회의 문화예요. 자, 문화인데 이게 그 문화를 이루는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 중에서 뭐가 하나 변하면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얘가 변하면 이 전체에 막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뭔 얘기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 여기 어떤 문화가 변하냐면요. 자, 인터넷 문화가 좀 바뀝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인터넷 기술이 어디에다가도 영향을 미치냐면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쇼핑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 문화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터넷 문화가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자,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데, 자, 이게 경제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인터넷 뱅킹이 나왔네. 경제 쪽에 인터넷 뱅킹이라는 데 또 영향을 미쳐버렸네요.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자,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는 인터넷이 발달을 하니까 이제 전자투표가 가능해지네. 그럼 전자투표에도 또 영향을 미치네요. 근데 이게 또 교육 분야로 오니까 또 어떻게 돼?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강의 듣고 있죠. 자, 인터넷 강의가 또 가능하네. 교육 분야에서도 또 영향을 미치네요. 자, 이렇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여러 문화에다 지금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지금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각각의 문화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을 맺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변하면 전체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즉 사회의 다른 영역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의 이런 속성 때문에 문화의 한 부분의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총체성, 전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문화의 속성을 한번 제가 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김치 맛있지 않나요? 자, 김치를 가지고 제가 말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즐겨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즐겨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구나. 자,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공유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김치를 담그는 법을 저희 아내가 배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네. 배웠네. 배우면 뭘까요? 자, 배운다는 건 학습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와서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진 조상들의 솜씨, 그런 발효과학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나타난 거잖아요. 축적성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뿐만이 아니죠. 식생활뿐만이 아니라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도 심어야 되고 뭐 김장을 함께 담그는 전체 공동체 문화와도 또 연결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김치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죠.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장김치를 가정에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김치를 요즘에 사 먹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김치라고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기도 하는데 최근 또 변한 거잖아요. 가정에서 만들다가 저기 공장에서 만드네. 변동성의 사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즐겨 먹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이다. 그러면 이거 공유성에 해당이 될 것이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거는 학습성. 김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솜씨, 그 발효과학 이게 세대를 거쳐서 전승되고 쌓이고 축적된 거 이때는 축적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김치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식생활 김치와 관련된 김치찌개, 김치찜, 뭐 김치전 이런 식생활은 물론이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작물 재배, 농경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김장을 담그려면 우리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뭐 공동체 문화와도 또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김치 문화가 식탁 문화 아니면 뭐 농작물 문화, 뭐 공동체 문화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체성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김치의 형태도 다양해졌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등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 경우에는 변동성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가지고 복습 들어갑니다. 자, 교과서 169쪽 한번 보세요. 요즘 아이들 가수의 노래에는 영어가 많이 들어있다. 자, 이건 뭐에 해당이 될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내 친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20분씩 지각한다. 자, 유럽에서는 축구가, 미국에서는 야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청소년 세대에서 한글법줄법을 무시하고 글을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러분 막 기억시옷 막 이런 거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 여러 개의 태풍이 지나간다. 인간의 신체적 성장은 대체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까지 계속된다. 자, 그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습득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유전이라든가 생물적 본능이라든가 개인의 습관 이런 건 문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문화에 해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 될까 안 될까? 네, 되죠. 영어 요새 많이 하네. 그다음에 될까 안 될까? 유럽에서는 축구가 유행하고 미국에서는 야구가 유행하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낸 양식이네. 그다음에 될까 안 될까? 태풍 지나가는 건 이건 뭘까요? 그냥 이거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문화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 내 친구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20분씩 지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개인이죠. 사회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죠. 청소년 세대 학급 맞춤법 무시하고 글을 쓰는 경향 나타나. 크크크. 히읗 그지? 자, 그러면 다 되겠고, 그다음에 인간의 신체적 성장은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까지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자연 현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머지 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 이유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구성원이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개인적 습관이고요. 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기후죠. 기후적 특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태풍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바 같은 경우는 신체적 성장. 이거는 성장 주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에 해당하는 사례 2가지만 더 제시해보자라고 했는데 뭘까요? 우리 이제 9월 말 되면 어디 가나? 명절 되면 교통혼 잡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고향에 다녀오죠. 저도 어떻게든 표를 구해가지고 제주도에 다녀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추석 있고 미국에는 뭐 이때쯤에 하는 뭐 추수감사절, 뭐 할로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는 뭐 절하고 소원 빌고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문화에 해당이 되겠죠.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문화 사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씩 다 적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171쪽 보면서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 자, 이거 여러분들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 그다음 저 이거 설명 들으시는 겁니다.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죠? 이제 그럼 같이 봅니다. 자, 연극, 영화를 보는 것은 문화생활이라고 표현할 때 이때 문화는 넓은 의미다 라고 했는데, 야, 연극, 영화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예술과 관련된 뭐 교양 있고 세련되고 이런 거는 좁은 의미라고 했죠. 이거 넓은 의미 아닙니다. 좁은 의미고요. 인간의 행동 중 본능에 의한 것은 낮은 수준의 문화이다. 본능은 아까 문화래 아니래요. 아닙니다. 본능, 그다음에 자연 현상 이런 거는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자, 어느 사회나 공통적인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것은 문화의 보편성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맞죠? 밥을 먹는다라든가 의식주, 옷을 입는다라든가 뭐 집에서 산다든가 하는 거는 문화의 보편성 때문이다. 어디서나 밥이 먹는 거 있고 식문화 있고 그다음에 의문화 있고 옷 입는 문화 있고 집 문화가 있잖아요. 이건 보편성 때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배웠다, 배웠다, 뭐야,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여러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변하면 주변 것들도 같이 변한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체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총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변화네. 변동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화 첫 번째 단원 이제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